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장 초반 상승으로 시작했던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까지 하락하는 거의 원웨이 하락이죠. 예, 원웨이 하락을 보여주면서 음봉을 크게 냈습니다. 보다시피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지금 120일 넘어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와서 차트만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날이었고요. 여기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중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0.72 정도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에 있는데 원인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나오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셧다운 위기 요게 다시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내일이에요. 14일까지 놔둬주고 어제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좀 정지가 걸려 있다. 그래서 혹시 또 통과 안 되면 셧다운이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이 떨어졌다. 또 한 가지 이유는 BOJ에서 이달은 뭐 동결할 거지만 3분기에는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 0.7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7월 정도에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 그 엔캐리 자금 있죠? 엔캐리 자금 이동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를 팔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돌고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우리 국내 장 시작할 때는 계속 빠지더니 장 딱 끝나니까 올라가는 참 얄미워요. 1.5%까지 빠졌었거든요. 장중에. 그러더니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뭐 선물 시장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 오전에는 좀 매수했습니다. 1,800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그다음부터 오후장 들어서는 계속 매도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청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막판에 기관은 여기서 매도를 했고 이건 이제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돼 있고 주식은 매수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고요. 선물 지수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은 뭐 매수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번 외국인이 선물로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4조 원 넘게 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냈으니까 롤오버보다는 거의 청산 쪽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오늘 좀 인위적인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미국 시장이 1% 정도 떨어진 것까지 시장에 오늘 반영이 된 거니까 그 마이너스 1% 이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또 거부권 행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과가 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이복현 금감원장도 자기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뭐 주주에 대한 이제 충실 의무가 생기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 뭐 뚜껑을 한번 열어 보자고요. 이거 나왔는데도 시장에 별 영향 없었습니다. 오전에 알테오젠이 장중에 플러스 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세게 나왔는데 거기 뭐 배경을 보자면 파트너사인 머크가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이죠. PGR을 7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두어 건 했는 줄 알았더니 7건이나 했어요. 11월 달에 2건, 12월 달에 2건, 1월 달에 1건, 그리고 2월 달에 2건.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으로 특허가 무효다라고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다. 원래는 그 2 월까지 해서 3월 초에는 이제 할로자임이 답변서가 가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7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병합해서 답변한다라고 하면 3 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에는 답변을 할로자임이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할로자임이 병합해서 대응한다는 소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곧 답변서가 도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머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효 소송이나 이렇게 심판을 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로자임의 특허를 포기해라, 압박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을 합의하거나 특허를 포기하고 합의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만약에 잘못되면은 소송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송 비용이 거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할로자임이 별로 실익도 없는데, 거의 이길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거기다 대고 이 소송을 건다라고 하면 질 게 뻔하거든요. 질 수도 있잖아요, 확률상으로도. 그러면 천문학적인 또 배상금이나 소송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건을 걸고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로자임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머크랑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특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라고 알테오젠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서 오늘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는데, 이것보다도 더 탄력을 받으려면 올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1분기니까 이번 달 안에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의 특허 논쟁을 다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그 기술 수출을 하는 거니까 더 이상 특허 문제는 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그나마 좀 버텨줘가지고 지수가 좀 방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을 건데, 그래도 알테오젠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20일 날 그 키트루다 SC에 대한 초록이 발표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주식이니까 큰 부담 없이 홀딩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제 알테오젠을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주식,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셀비온, 오늘 셀비온이 좀 괜찮게 올랐죠.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보이면서 셀비온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상당히 샀는데 오늘도 좀 사면서 기관들도 추적해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오늘 갱신했다가 약간 눌러주는 느낌. 근데 1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위로는 크게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보유해서 물량도 3개월짜리 다 풀렸고 6개월짜리 물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괜찮아요.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사성 의약품을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2군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퓨처캠, 그 다음에 셀비온입니다. 퓨처캠의 시가총액은 5천억이 넘고요. 셀비온은 오늘 올라도 2,300억, 500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하는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플루토빅, 플루토빅. 현재 지금 시판되고 있는 플루토빅이 한 1조 4천억 정도의 그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의약품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셀비온이 기본적으로 객관적 반응 ORR이 높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었다. 차별점. 퓨처캠은 용량은 좀 이제 좀 절반 정도밖에 안 넣고
효과는 비슷했다. 그리고 또 부작용은 적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셀비온이 조금 더 효과적이죠. 아무래도 그 의약품은 객관적 반응률. 이게 뭐냐면 이제 약을 넣었을 때 반응을 얼마 정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많이 반응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객관적 반응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게 바로 셀비온입니다. 그리고 국내 상용화는 좀 빨라요. 셀비온이 올해 10월 정도면, 10월까지는 아니어도 한 연말 정도면 상용화를 할 것 같고, 피처캠은 아직 국내는 좀 약하게 해서 내년 중에 나올 것 같고, 근데 미국 임상 쪽에서는 피처캠이 현재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편이고, 어, 미국 진출은 아마 연내 착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머크랑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그 방사성 의약품에 관련된 기술 수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거 한 2조 정도, 2조, 1.5조에서 2조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지금 뭐 조금 올랐어도 지금 정도의 가격대면 상당히 싼 겁니다. 오늘 좀 올라가지고 2,4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5천억, 뭐 기술 수출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조 단위까지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플루토빅이 작년에 2023년도 기준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죠. 차별점은 셀비온이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객관적 반응률이 ORR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부작용도 뭐 좀 적은 편이고요. 셀비오 관계자의 얘기는 그 체내 잔존 기간이 짧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요거죠. 객관적 반응률 ORR이 기존에 플루토빅이 29.5밖에 안 되는데, 29.8밖에 안 되는데 47.5가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얘의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이런 신약으로 개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워크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국내 임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 임상도 물론 시작하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너무 어려운 장에서도 빨리 움직였어요. 그만큼 뭔가 좀 기대되는 게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좀 올랐다 싶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좀 조정 받을 때 사셔도 되지만 그냥 올라도 사도 돼요. 이런 거 사서 물려놔도 됩니다. 순서만 기다리면 기본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학개미들, 이거 서학개미들에 대한 이제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서학개미들 보니까 곧 폭락할 주식들만 사더라. 되게 위험하게 투자하고 있더라. 마치 오징어 게임에 비유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먼트 부사장이 미국 주식이 전부 한국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개미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탁권에 보면은 미국 주식 보유액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있어요. 150조.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장이 힘이 없는 것도 외국인한테 뺏긴 것도 보면 많은 자금이 지금 다 해외로 나가 있어요. 그만큼 물론 많이 먹기는 하는데 투기적인 게 많다라는 거죠. 이 돈은 뭐 시가총액이 워낙 큰 미국 시장에서 0.2%밖에 안 되지만은 이 돈이 많은 종목, 작은 종목으로 몰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테마주, 밈 주식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데 가격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학개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양자 컴퓨팅, 리게티 컴퓨터, 이 컴퓨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 동안에 1,400%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서학개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거는 역시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했었다 보고, 오징어 게임처럼 대부분 참가자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리게티 컴퓨팅은 현재 고점 대비 55% 폭락한 것. 뭐 나만 아니면 돼. 예. 참 그거 예. 해외에 가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예. 또 아이온큐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 13억 달러. 예. 그 시가총액이 47억 달러인데 그중에 30%를 예, 화학케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온큐를. 정말 큰 금액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작은 돈인 것 같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몰빵을 하니까 무슨 관련주 우리 이런 거 찾잖아요, 항상. 예. 테슬라 뭐 9배 ETF, 나스닥 3배, 예, TQQQ,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고위험 상품들만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 조금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위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개인 투자가들은 폭락할 증권을 매수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게 비꼬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만버터스 사태, 그 다음에 뭐 2018년도 골마게돈, 니콜라, 예,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것들 대항 직전에는 항상 개인 투자가들의 관련 종목 매수가 급증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너무 투기적인 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 무슨 테마주 무슨 관련주 우리나라 국장에도 그냥 뭐 예, 양자 컴퓨터 뭐 유리기판 뭐 누구 무슨 예, 김문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뭐 이런 거 막 사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미국에 가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좀 급락을 맞이하면서 좀 데미지를 좀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또 많이 먹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도 그런 거잖아요. 코인으로 뭐 100배 먹었다, 뭐 10,000배 먹었다, 예, 뭐 500만 원으로 뭐 10억 만들었다. 그 소리 듣고 하지만 나머지 97% 이상의 예, 코인 투자가들은 다 마이너스잖아요. 제발, 예, 너무, 예, 이런 거에 몰빵 투자, 한 방에 뭘 하겠다. 이거는 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런 거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셀비온. 아니면은 뭐, 알테오전 같은 거, 예, 그런 거 꾸준히 모아서 또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펩트론 같은 거, 예, 그냥 모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회사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못 참는 거죠. 예, 그냥 뭐, 예, 하루하루에 막 10%, 20%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절대 그런 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증권사부터 오랜 시간 이 주식 바닥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10만 명 중에 한 명? 예, 그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나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뭐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식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바닥에 기고 있는 주식이 너무나 많아요. 예. 유동성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주식들이 예, 차고 넘칩니다 지금. 예, 그런 것들 사서 그냥 리스크 없이 크게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렇게 뭐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예,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크게 불어나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코스닥 장대 음봉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이 나왔는데 120에서 살짝 무너졌어요. 근데 약간 인위적인 하락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장이지만 내일은 반등 시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예,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에다가 뭐 또 셧다운이다. 해먹은 또 일본의 뭐 엔캐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이거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미국 시장이 좀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약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미국의 국채가 지금 엄청나게 예, 발행되고 있어 가지고 요거를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중국이 안 사주고 사우디도 안 산다고 그러고 많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으로 뭐 하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경기를 좀 많이 안 좋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제일 안전자산이 국채를 산단 말이에요. 미국채.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금리로 빌렸단 말이에요. 뭐 1%도 안 되는 저금리로 빌렸다면 지금은 뭐 거의 3%? 예, 이 정도에 빌려야 돼요. 예. 그죠? 3% 이상 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 롤오버 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새로운 수요처가 있어서 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만 보겠다. 경기는 주식 시장은 뭐 당분간 안 보겠다. 경기 좀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수요를 이제 채권 수익률은 반대잖아요. 가격이 피가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채권을 많이 사주면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수많은 부채,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다, 미국 증시 하락이다 이러면서 떨어뜨리고 수익률 떨어뜨려서 나중에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부양하면 된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캐나다도 금리 떨어뜨렸고 유럽도 계속 떨어뜨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얼마 전에 인하했잖아요. 금리는 떨어집니다. 결국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인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하여튼 트럼프도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최종 목적은 주식시장 좀 떨어뜨리고 경기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미국의 국채 사게 만들어서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코인 쪽 활성화 해가지고 달러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것들 사서 달러 국채를 사게끔 하겠다. 결국에는 모든 건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걸 알고 보셔야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얘네들이 자꾸 왜 주식시장 떨어지는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경기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약간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해 내내. 금리는 어차피 떨어지니까.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인데 뭐 나름대로 그냥 선방하고 크게 뭐 급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침 대비 너무 연봉이 크게 나와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미국이 진짜 폭락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큰 이벤트가 있죠.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또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헌법도 통과됐고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풀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